네. 왜 평양에서 살지 않고 평양에서 지방으로 태어났는데 지방으로 내려갔나요? 내려온 이유가 저는 이미 3살에 저실금했잖아요. 네. 엄마가 돌아갔잖아요. 아, 3살에? 네. 그러니까는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엄마 없는 서름을 솔직히 안 주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세례 간 거는 맞는데 굳이 뭐 김책에 가서 살지 않고 평양에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할아버지도 공업성에 있었고 한자리 하셨고 성교 피법공장, 할머니는 당비서. 그러니까 한자리들 다 하시잖아요. 네. 82년도 4월 달에 평양시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습니다. 누구를요? 저희 큰삼촌 병철이를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의 아들을 네. 아들 중에 한 명을 네, 둘째를. 공개 채용을 한 거. 네. 아니 그래도 김책의 친척이 되는데 왜 공개 채용을 했나요? 투면 안 되는 인물이니까요. 말 그대로 조폭이지만 그때 당시 돌패물이 사패물이라고 북한에서 좀 악질적인 조폭이 있어요. 근데 악질이라기보다는 좀 선진적인 악질. 남에게 악행을 가. 내가 말 그대로 그 집안에 상처 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을 아니라 그 자녀를 목을 따다. 남을 대신해서 네. 그 원수를 갚아서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남을 해코지한 거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지 못하는 일을 네. 대신한 삼촌이 거죠. 나서서 대신 네. 이렇게 지금 네. 비적처럼 그걸 네. 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럼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키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 조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삼촌은 나이가 어리지만 그때 당시 나이가 어려요. 아빠하고 삼촌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갖고 살에 결국은 말 그대로 두면 작은 씨앗이라도 갈수록 자라나면은 김일성이한테는 안 좋으니까. 그랬구나. 아니, 그래도 죽일 때는 총살을 할 거라고 언제를 주거나. 아니요, 말 안 했어요. 가족들한테는. 그래요? 바로 총살하고는 뒤에 와서 자기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총살했다 하고서리 그때 당시 그 시 안전부장이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고 없던 일을 만들었던 거예요. 추지씨 알고 할아버지나 있으면서도 나 그 짓거리 했다는 걸 누구도 다 뻔히 아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부모로서의 행동을 취한 거죠. 그냥 공업성에서 사표 던지고 추방당한다면 솔직히 당충을 해수하잖아요. 네. 근데 당충도 그대로 뭐 가고 싶은 곳에 갔는데요. 뭐 그래서 가야 인간들하고서의 담을 쌓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골짜기로 간 것이 바로 세천요양소, 김책시에 세천요양소가 있어요. 거기 땅에 가서 집이 하도 있었고 거기는 요양소가 말 그대로 온천이 나오는 유일한 완전 좋은 데예요. 왜 그럼 김책으로 하필 선택을 해서 갔나요? 거기면은 할머니 형제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선택한 곳이겠죠. 그렇군요. 할머니 유일한 형제들이 있고 할아버지의 먼 친척뻘들도 거기 김책 쪽에 몇 분 계셨거든요. 2분인가. 김책이를 제거하니까는 또 하나 이런 똑똑한 놈이 이 집안에 또 나오네. 결국은 이 종자는 멸족을 해야만이 되는 종자다 하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렇구나. 김책을 옹호하던 사람들 중에서 솔직히 살아남은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원래 그 북한이라는 파 안에서 자신의 정치 권력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측근들을 끊임없이 제끼고 정적을 물리치고 죽이고 독살시키면서 이날의 때까지 가져간 게 바로 북한 정권이 아닙니까? 네, 3대를 세습하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김책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단 말이죠. 네. 졸업하고 어떤 일을 했어요? 저는 재봉기 학교를 갔어요. 재봉기 학교가 원래 김책이 없었어요. 근데 분교를 내왔어요. 저희 아버지 고집이 좀 셉니다. 딸을 멀리 안 보내기 위해서 없는 학교를 건물도 만들어서 네. 재봉기 학교가 김책시에 분교가 나왔습니다. 3년짜리가. 재봉기 학교라고 네, 있나요? 여성스러운 일을 배우라고. 제가 솔직히 저는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그런 걸 좀 남자들이 하는 걸 납땜이라는 걸, 그 다음에 기판 만드는 걸, 그걸 좀 호기심이 있어갖고 회로 기판 따는 거, 그 다음에 납땜하는 거, 나물 올리고 이거 고대질하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얕은
집안이에요. 오. 그래갖고 북한에서 김책시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네. 혹시 그러면 여기서 이거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김책에 와서 뭐 김일성을 욕하거나 북한 정권이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들은 소리 뭐가 있어요? 그래도 뭐 원망이라는 거 했을 거 아닙니까? 원망 안 하고 내 자식을 죽였으니까나 원망보다는 좀 뭐랄까, 왜 저 인간을 세웠을까? 왜 이 나라를 둘러 갈라놓기까지 하면서 저렇게까지 했을까? 김책 할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결국은 우리 할아버지는 뭐 신경을 안 썼어요. 다 신경 안 쓰고 다 내려놓고 그냥 농사만 부지런히 지어서 우리 자손들 먹이고 그냥 거기에 대한 보람으로만 사셨지. 75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20대 청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빠가 나가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아들인 줄. 75세라고 누구도 말 안 해. 치아가 그대로 있고 머리가 까맣고 주름 한 점 없고 청년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아시는 사람? 할아버지는 김성주라면은 아는 사람. 할아버지 이름이 김성주였던 거예요? 네. 그 할아버지가 본명이. 이름을 바꾸라라고 해서 뭐라고 네. 바꾼다고요? 김동주. 이름 있는 축구 선수였습니다. 외놈들하고 축구를 해서도 맨날 이기고 그래서 외놈들이 축구화 앞에다가 이걸 쇠붙이를 끼워갖고 할아버지 다리를 부러뜨렸던 사람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나이 드신 예정 때 사시던 분들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축구하신 분인 거예요? 네, 축구도 했고 이름 있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그럼 검색하면 나오나요? 축구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네, 축구 잘했어요. 그럼 검색하면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뭐 그런 거는 뭐 대한민국 옛날 축구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없던데요. 그래요? 근데 축구 선수들은 유망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외정 때 그 자손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축구 선수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네, 김책에 가서 이렇게 쭉 살면서 본인의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한국까지 쭉 오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만들었나요? 저는 많이 아팠죠. 저는 집안에 솔직히 장녀로 태어났고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남자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정부의 권고로 인해서 재혼을 한 사람들이고요. 옛날에 재혼을 하는 사람은 꽃을 안 달고 결혼식을 합니다. 아빠가 재혼을 한 거고 엄마는 초혼이지만 네. 54호 군수품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임신이 돼서 그 공장에서 내쳐져서 밖으로 나왔고 거기는 원래 들어가면 아가씨들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데고 사고가 생겨서 임신해갖고 누구의 자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왔고.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군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저를 말 그대로 병신을 만든 오빠입니다. 엄마가 저희 새엄마고 새엄마가 데리고 들은 자손이 바로 저희 오빠입니다. 오케이. 우리 집안에 등록은 했어도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자식이고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약도 안 하는 멀쩡한 정신이 자기 기분이 안 좋다 해서 지나가는 사람 멱살 잡고 죽을 때까지 패는 놈. 그러면 어머님이 3살에 돌아가시고 네. 수진 씨가 김책에 내려가서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합니다. 네. 재혼을 한 엄마, 그렇게 되니까 네, 새엄마하고 새엄마죠. 김책에서 사신 거네요. 네. 그럼 김책에서 사는데 그 새엄마가 군수품 공장에서 원래 일하시던 분인데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나왔는데 네, 그렇게 쫓겨난 나온 거죠. 아이가 본인의 오빠잖아요. 그럼 네. 오빠와 수진 씨는 한 집에서 자랐나요? 제가 6살의 오빠를 만났으니까 네. 10살짜리 오빠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오빠는 수진 씨하고 한 집에서 그때부터 자랐나요? 따로따로 자랐죠. 따로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그 오빠, 네. 이복 오빠랑은 네. 한 집에서 사는 걸로. 네. 근데 본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아프게 되나요? 제가 19살 때 좀 심하게 당했습니다. 나는 17살에 군대 나갔는데 저희 큰 고모부가 무력부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선을 타갖고 되지도 않는 정치대학을 간 겁니다. 보이부 정치대학이요? 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 감정제대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갖고 얘는 정치대학에 갔다고 생각하고 세례 가서 너무 좋아하고 휴가를 온 겁니다. 네. 입학했다고 세례 좋아서 휴가를 온 건데 네. 아빠는 얘는 안 된다. 그럼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뭔가요? 핏줄이 아닌데다가 애가 하는 행동이 틀리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같이 살 수 없었던 이유가 어려서부터 나 때렸으니까요. 아빠 없을 때. 그래서 나는 항상 집에 딱 들어오면 자는 척. 중학교 때는 같이 살았으니까요. 저도 한 성깔 알거든요. 학교 때는 말 그대로 여자 역도 선수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사나운 여자거든요. 저도 학교에서는 가하고는 마주쳐봤자 같이 칼부림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 싸우지 말아야 된다. 트러블이 있으면 안 된다. 어느 정도는 좀 피하고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저도 항상 자는 척 하면은 발로 팍 배를 차고 그저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매난이. 저녁 시간에 돼도 우리 아빠는 들어오면 들어오고 왜냐면은 연구만을 하고 자기 자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가요? 네, 나라를 위해서만 살았으니까.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나가서? 북한의 범랑 아시죠? 범랑. 범랑, 거? 알루미늄, 냄비, 가마, 모든 사출, 플라스틱 제품들 나오잖아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김책에 있는 어떤 공장에서 그런 가정일료품 공장, 말 그대로 거기 공장 사람들이 여기 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 공장 식구들을 챙기느라고 바빴으니까. 그랬군요. 네. 그러면 그러다가 본인에게 또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제가 한국으로 가야 되는 이 길까지 들어서게 됩니까? 2001년도. 네, 맞아요. 2001년도에 제한테 강한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사고요? 아야 죽이려고 작정하고 거꾸로 매달고 손칼을 햇대기에다가 거꾸로 매달고. 누가요? 우리 오빠가. 이걸 쓰지 못하겠다, 영상을. 왜? 왜? 그래서 죽지는 않았죠. 옆에 현숙이 엄마가 집에 뭐 가지러 왔다가 그걸 간격을 보다나니까 그날을 저건 살았고, 그때 당시 피가 쏟아진 게 대야로 이런 세숫대야 아시죠? 세숫대야로 하나 받았어요. 그 사람은 감옥 안 갔어요? 안 가죠. 왜 안 집안에 갑니까? 올라 있으니까나. 북한이 그래요. 흑점을 안 남기는 게. 열사 자녀들, 애국자 자녀들은 그 집안은 무조건 흑점을 안 남긴다 하는 게. 자, 그래서 그런 일이 그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분은, 그 남자 오빠라는 사람은? 내가 없으면, 이 집안에 없으면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요. 결국은 내가 아무리 아파서 쓰러져도 자기는 봐주는 사람 없고 다 죽어가는 거 살리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 우리 가족들, 평양에서 지방에서 다 그저 정성을 쏟아붓는 게 그게 또 힘실이 나는 거죠. 아버지는 어떤 대처를 했나요? 아빠는 말 그대로 나와 걔를 분리하는 작업밖에 없었으니까 나는 또 떨어져서 그냥 병원 생활을 하고. 그럼 본인은 아프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네, 거예요? 많이 그때부터 아파서. 감기라는 것도 뭐 내복도 아니고 핫교복 아시죠? 네. 네, 핫교복을 겨울에 입고 다녀도. 얇은 거 하나만 네. 입고 다녀도. 네. 수진 씨는 원래 태어났을 때 병약하게 태어난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네. 중병에 걸리게 되네요. 네. 그다음부터 어떻게 아프기 시작했나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맹물도 못 먹고 북한에서는 영양제로 살았죠. 그 다음에 진통제, 군부대에서 나오는 모르핀 진통제, 그 다음에는 집에서 자립적으로 양귀비.